작품이 좀 길다. 작품이 좀 길어서 반씩 나눠서 간다. 알겠지? 내가 너희들의 집중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쌤이 동동을 이때까지 수십 번 해설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갈래는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한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죠? 그냥 한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글의 형태가 아닌 거야. 한글의 형태가 아니었다가 구전되다가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을 이용해서 기록된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 됐나? 지금 고려가요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저번 시간에 우리 정업사라고 백제가요 하나 했잖아. 그지? 그치? 얘도 비슷하지. 그 형식이랑 후렴구가 있지. 그치? 매 연마다 지금 후렴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렴구 있으면 고려가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로 맞지. 저번 시간에 했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 시조에 후렴구가 달려있는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 대체로 이런 후렴구가 달려있으면 갈래는 고려가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다. 됐나? 제목이 동동이잖아. 얘는 의성어야. 의성어라는 게 소리를 흉내낸 말이잖아. 그치? 어떤 소리? 어떤 소리인 거 같노? 얼음을 동동 띄울 때 그 동동이라고. 기발한데? 북소리를 흉내낸 거다. 북소리. 북소리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해? 둥둥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그치? 북소리가 둥둥. 북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그래서 제목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알겠지? 제목에는 큰 의미가 없어. 너네들이 이 동동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왜냐하면 일단 길어. 첫 번째. 일단 길고 중간에 한자어들도 제법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옛 말투들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야.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야. 됐나?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동동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동동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 하면 일단 쌤이 해석을 할 거거든. 해석을 쭉 해나갈 텐데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해에서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음에 동동을 봤을 때 멘붕이 온다. 해석이 안 된다. 왜냐하면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어렵다고요? 어렵지. 봐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야. 안 그렇나? 모른단 말이지. 보름에 아의 별에 발현 빛 다호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비슷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말과 좀 형태나 소리가 비슷하면 앞뒤 맥락을 보면서 뜻을 좀 추리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고전시들이 많은데 얘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난 거지. 그래서 얘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꼭 얘를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외워줘야 돼. 외워야 되는 고전시들이 거의 없는데 얘는 좀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얘는. 알겠지? 안 외우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동동 정도를 능숙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외우지 않고. 그러면 고전문학 전문가다. 고려가요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쌤이 예전에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을 뽑잖아. 이제 뭐 새로운 반이 개설되거나 아니면 기존 선생님이 그만두시거나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뽑잖아. 그러면 시강이란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나왔다, 뭐 경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보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하단 말이지. 그럼 10분, 15분짜리 시강을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채용하는 원장님이랑 뭐 실장, 다른 선생님들 앉아가지고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한번 시켜보는 거지. 그때 고전문학에서는 동동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 동동 준비해와라 이렇게. 쌤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준비해오라고? 준비해오라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시강을 해야 되는데 동동 해설을 준비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어렵거든. 요걸 얼마나 하는지를 딱 보면 그 선생님의 내공이 좀 보이거든. 시강을 할 때 보통 좀 어려운 부분을 일부러 시켜보거든. 쉬운 거 말고. 그래서 막 해설하다가 막 버버버거리고 막 이렇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이제 전화 안 하는 거지. 좀 어렵다는 얘기야. 선생님 결론은
알겠지? 어렵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됐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두 번째 2연부터는 보면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잖아. 이게 12월까지 가거든. 어? 처음에 저 더그란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사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뭐 머릿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머릿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뒤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달을 하나의 연으로 만들어서 총 뒤에 12개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서사까지 하면 총 13개겠지. 그지? 요런 방식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 매 달을 하나의 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월령체라고 하는 월령체. 뭐 다른 말로는 달거리 방식, 뭐 달거리 형식 이렇게 얘기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 달을 하나의 연, 내용의 한 단위로 삼아서 내용 구성의 한 단위를 월로 삼는다 말이야. 달로. 그래서 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월령체. 이런 노래들을 월령체가 이렇게 부른다고. 많이 없다. 많이 없어. 너희들이 수능치들까지 배우는 월령체가는 이 동동이거나 아니면 뒤에 좀 가면 농가 월령가 이런 거 있거든. 이 제목에 월령이라고 딱 들어가 있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일을 매월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 놓은 거야. 이 월령체가 형식이 매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상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어떠한 때, 뭐 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것들이 내용에 많이 나와. 많이. 동동 같은 경우는 이 시간, 계절에 따른 세시풍속이라는 게 있어. 때에 맞춰서 그 때에만 이루어져 있는 문화들. 예를 들자면 뭐 강강술래 같은 거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뭐 청포에 머리 감는 거 이런 것도 세시풍속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민속놀이 같은 거 한겨울에 제기차기 하나 안 하잖아. 그치? 그네뛰기 하나 한겨울에 안 한단 말이지. 단오날 한단 말이야. 그치? 그 때에 정해진 그 풍속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동동에서는 좀 다룬다라는 거. 됐나? 이 정도로 이제 동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 제일 처음에 서사부터 보자고. 서사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서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런 뜻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알겠지? 덕, 그 다음에 복.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곤배 림배가 뭔지 아나? 들어봤나? 니미오마 학원을이란 소설 시제에 보면 천방지방 하면서 곤배 림배가 나오는데 기억 안 나겠지? 그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는 뒤라는 뜻이야. 뒤.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겠노? 요거는 앞이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은 앞에서 바치고 뭐 이런 거거든. 이걸 우리가 술잔을 바친다고 보통 해석을 해. 이게 뒷잔이고 이거는 이제 앞잔인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임금이나 혹은 뭐 신령 이러한 존재에게 절을 하면서 술잔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고려가요가 이 내용의 변화가 좀 많은 갈래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요니까 당연히 어떤 시대에 만들고 불렀겠어? 고려시대에 만들고 불렀겠지. 그지? 근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조선가요 이런 거 없거든. 사람들이 고려시대 사람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계속 고려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사람들 노래를 뭘 부르겠어? 고려가요를 부른단 말이지. 그치? 뭐 신하들도 부를 거고 왕도 부른단 말이야. 조선이 개국하면서 외국의 사신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자 책봉식도 해야 되고 세자 결혼식도 해야 되고 또 임금 환갑잔치도 해야 되고 궁중에서 여러 이 연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연회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게 뭐야? 음악이잖아. 그렇지? 음악 없는 파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이 음악을 뭘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고려가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때까지 그 어제 아래까지 다 고려 사람이었는데, 그치? 고려가요를 쓰는데 고려가요는 주로 이제 평민층이 주로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평민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거든. 거기에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이런 얘기 있겠나 없겠나? 없단 말이지. 남녀 간의 애정,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 궁중의 연회 행사에 어울릴 만한 구절을 몇 개 더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로 연회 때 불렀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 정월부터는 지금 계속 어떤 얘기냐 하면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겨진 외로움,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거든. 근데 얘랑 안 맞단 말이야, 갑자기. 이해되나? 가시리 같은 거 봐봐. 가시리 같은 데 보면 후렴구가 어떻게 돼?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 뒤에 뭐지 후렴구가? 뭐 있고 없고 이런. 갑자기 남녀 간의 그 사랑 이별 이야기를 하는데 대평성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후렴구에. 대평성대라는 건 뭐야? 쉽게 뭐 태평성대야.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고 발전하길 기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게 이별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에 왜 들어가냐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안 어울리잖아. 그치?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보는 거지. 원래는 그 후렴구가 없는데 혹은 다른 구절이었는데 그걸 이 궁궐에서 외국 사신들이랑 이렇게 모아놓고 부르기에는 좀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드니까 사랑 이야기만 하기에는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게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을 넣어가지고 같이 부르자는 거야. 그런 식으로 형성된 고려가요들이 있다. 이해되지? 얘도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그래서 첫 잔에는 복을 기원하면서 술잔을 한번 바치고 그 두 번째 잔에는 덕을 기원하면 또 술잔을 한번 올리고 됐나? 덕이기어 복이라 하는 것을 받으러 오세요 라는 뜻이야.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서사에 있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중요하지 않거든.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동동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서사는 그냥 저런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정월이면 언제야? 요 2월 시작되다 보니까 얘는 언제? 1월인 거지. 1월. 고전시에서 1월, 2월 뭐 이렇게 때를 얘기할 때 있지. 달을 얘기할 때는 양력 아니지. 음력이지. 음력 1월이면 양력으로는 언제쯤일까? 2월, 뭐 2월 말, 뭐 이 정도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는 거야? 봄이 오는 거야. 됐나? 봄이 오는 거대. 날인물은 이란 말은 냇물은 이란 뜻이야. 냇물은. 아으 감탄사대 여음 얼자 녹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이 말인 거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얼었던 시냇물이 어떻게 되겠어? 좀 녹겠지? 그치? 그러다가 꽃샘추위 한번 탁 오면은 다시 또 좀 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때니까 얼었던 시냇물이 좀 풀려서 녹는다 이런 거야. 누릿 가운데 누리라는 게 세상, 그치? 세상. 누리라는 수는 이름만 너희 많이 들어봤잖아. 누리. 들어본 적 없나? 우리 마을 감자탕 할때 누리. 그렇지. 감자탕으로 누리를 이해하고 있네. 감자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 그지? 감자탕에 감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어? 안 들어가요. 그 왜 감자탕인데? 압니다. 돼지 그거. 그래. 돼지 그 부위를 말하는 거지, 감자가. 근데 감자도 들어가잖아. 세상 가운데. 됐나? 세상 가운데 나서. 됐나?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몸하라는 말은 내 몸을 말하는 거야. 홀로라는 거지. 멸셔가 뭘까? 쌤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억나나?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지내다. 지내다. 지냈다.
지내다, 살다, 가다. 맞지? 기억해놔야 된대. 그냥 기억 안 해놓으면 해석을 못해.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고전 어휘 중에서는 이렇게 맥락으로 파악을 못해서 외워야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안 외워놓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내 몸은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혼자서 지내는구나. 쌤 아까 얘기했지? 사랑하고 이별한 얘기. 됐나? 이별한 시적 화자가 떠난 님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고. 12월까지 다시 못 만나. 알겠지? 밑에 아의 동동다리는 이제 후령구라서 의미 없어. 알겠지? 의미 없고. 그럼 갑자기 이게 냇물이랑 내가 혼자서 지금 살아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날인물이란 냇물은 얘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변화가 좀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치? 변화가 좀 일어나지. 근데 나는 계속해서 혼자서만 살아가고 있다. 이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냇물과 이 나의 처지가 서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를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얼다라는 어휘에 좀 이 주목을 해서 이 시대에 얼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냐면 사랑하다 이런 뜻이었거든.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쓴다고 얼다라는 단어를 그때 그렇게 썼단 말이지.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어른인 거야. 어른. 얼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지. 쌤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황진이의 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 종장에 보면 어론님이라고 나오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석을 바꿨단 말이지. 그때 이 얼다가 쓰인 거거든. 그 얼다는 이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좀 이 주목을 해가지고 냇물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냇물이 사랑하고 그럼 녹자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렇지? 어느 게 사랑하는 거면 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이 냇물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얼었던 물이 풀리면서 그렇지? 서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됐나? 어쨌거나 이 냇물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녹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인데 또는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는 계속해서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다. 그치? 떠난 님이 돌아오지 않고 홀로 외로운 처지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됐나? 동동에서는 이 각 연마다 등장하는 어떤 특정 소재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많이 물어봐. 정월령에서는 이 냇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적 화자와 서로 대조되는 처지. 됐나? 그 다음에 2월 가보죠. 2월 보름인 거야. 2월 보름. 이때 뭐 하냐 하면 음력 2월 보름 되면 연등절이라고 해서 근데 연등 뭔지 알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연등 많이 달아놨잖아. 연꽃 모양의 등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때 이제 전통 우리 세시 풍속 중에 하나인 거야. 연등 놀이를 한다고 이때는. 그래가지고 그 연등 달아놓고 안에 촛불 이렇게 달아놓고 그 끝에다가 이제 소원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늘에 날리고 한단 말이지. 물에 띄우고 하기도 하고. 높이 현 이런 뜻이야. 현. 등불 다워라. 등불 다워라라는 얘기는 등불 같구나. 6월 보름에 높이 켜서 달아놓은 등불 같다는 거야. 뭐가? 쌤 아까 뭐라 그랬노? 이별 후에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랬잖아. 그치? 요 등불은 님이야, 님. 내가 사랑하는 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마치 높이 켜놓은 등불 같은 분이라는 거지. 어떻게? 만인이란 말은 온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을 비추실 지지셨다. 이게 뭐냐면 모습이란 뜻이거든. 모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야. 비춰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 님이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성품.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이런 거 아니고 성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혹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야. 예찬. 간단하게 생각해라. 일단은 알겠지? 이미 등불처럼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거라.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그러면 예찬이야. 2월부터. 여기 그렇잖아. 이게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잖아. 하나의 내용. 연등절날 등불 보면서 님을 떠올린 거지. 내가 사랑하는 님도 저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님을 여기서 뭐 임금이라 보기도 해. 임금이라고. 그래서 임금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임금의 은혜를 이렇게 마치 밝은 빛처럼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3월 가보자. 3월이 되면서 개한, 10개자거든. 아으, 만춘이란 말은 늦봄이란 뜻이야. 늦봄. 달의 꽃은 뭐냐면 진달래꽃이야. 진달래꽃. 그럼 어떻게 돼? 음력 3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뭐 4월 말 이만큼 될까 아이가? 그치? 이제 완전한 봄이라고. 여기서 이제 늦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 늦봄이 되면서 개한, 열린 이런 뜻이니까 꽃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피다라는 뜻이겠지. 그렇지? 봄에 핀 늦봄 진달래꽃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진달래꽃. 남이 불올이란 말은 부러울. 즈질 뭐라고? 모습이라고. 모습. 그렇지? 여기 그대로 또 나오잖아. 남이 부러울 모습을 지니어 나셨다. 요거는 지금 2월에서는 그 임의 성품을 예찬했는데 3월령에서는 그 임의 겉모습, 마치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됐나? 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월, 3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뭐 5월 이런 것들은 임을 예찬하는 이야기들이거든. 임을 예찬하는 말들이라서 이걸 뭐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임금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임으로 가자고. 알겠지? 사랑하는 임의 아주 따뜻한 성품, 사랑하는 임의 아주 반짝이는 외모 이렇게 생각하자. 됐지? 그 다음에 4월 간대. 4월 아니 잊어. 4월 돼서 잊지 않고 오실셔. 오는 것은 곧꼬리새가 뭘까? 비슷하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 곧꼬리새? 새잖아, 새. 곧꼬리새. 딱따구리. 꾀꼬리새. 비슷하잖아, 소리가. 꾀꼬리새. 꾀꼬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철새거든. 뭐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텃새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새야.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나라 지역으로 와서 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알을 까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4월, 그러니까 뭐 한 5월, 6월 이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오는 거야. 잊지 않고 오는 거지. 때가 됐으니까. 이쯤 되면 좀 느낌이 안 오나?
왜 꾀꼬리새를 지금 언급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처지라고, 시적화자는. 떠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처지라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처지라고. 그치? 근데 4월에 잊지 않고 꾀꼬리새는 돌아온 거야. 얘 때문에 더 짜증날까 안 날까? 얘 때문에 더 빡치는 거지. 그렇지? 얘는 때에 맞춰가지고 딱딱 잘 돌아오는데 날 버리고 떠난 님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온다고. 빡치는 거지. 무슨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시적화자가 여자라는 거 알 수 있고 고려가요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왜 관직 이름이거든. 고려 시대에 사용했던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 관직명이. 관직명. 부장, 과장 뭐 이런 거야.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이게 이제 임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님인 거지.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신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왜 잊고 돌아오시지 않나? 되나? 되지? 그러면 이 꾀꼬리새라. 이 나의 녹사님은 서로 어떠한 대조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아까 정월령에서 봤던 냇물과 나의 처지 맞지? 대조가 됐었잖아. 그렇지? 4월령에서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꾀꼬리새와 나를 잊고 돌아오지 않는 녹사님은 사랑하는 님은 서로 대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대조의 방식을 왜 사용하는지는 분명한 거잖아. 그렇지? 너희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너 왜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우리 옆집, 우리 윗집, 우리 아랫집, 사촌, 일가 친척 다 들먹으면서 너는 왜 이래라고 하는 거랑 강도가 다르지. 그렇지? 비교 대상이 있으면 훨씬 부각되거든. 그렇지? 더군다나 대조되는 성질을 가지고 다 오면 훨씬 대조되거든. 훨씬 부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두 개만 더 해보자 일단. 5월이야 이제. 5월 5일. 5월 5일 무슨 날이지? 어린이날. 이때도 고려시대 어린이날 누가 만드는지 알지?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나? 방정. 방정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 아니겠지? 그지? 언제? 그네 뛰고 제기 차고 청포에 머리 감고 춘향이랑 이몽룡이 처음 만났던 날. 언제? 성윤아. 단오. 술인 날 같은 뜻이야. 단오야. 단오. 단오날 아침에 뭘 하냐 하면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어. 몸에 좋은 약과 같은 음식들을 먹거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즈문이라는 게 뭐야? 순우리말이잖아. 얘 천이지, 천. 그지? 일십, 백, 천 할 때 그 천이란 말이야. 헬이라는 말은 해. 년인 거지, 년. 천년을 이렇게 되는 거지. 즈문해를 하면 천년을 어떻게? 장존, 오랫동안 존재하는 거야. 장수하는 거지, 장수. 천년 동안 장수하실 약이라 하며 바칩니다. 이런 거야. 천년 동안 장수하실 약이라고 하며 내가 바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단오날 아침에 이것저것 먹거든. 그런 풍속이 있어. 이거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좋고 오래 산다.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눈이 맑아지기도 하고 눈 밝기 술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그 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단오날 지금 님이 돌아오신 거 아니지? 알겠지? 천년 동안 장수하실 좋은 약을 바칩니다 라고 해서 님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끝까지 안 오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다고. 근데 왜 맞춰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밤에 달 보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막 빌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님을 위한 약을 딱 앞에 받쳐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 나에게 돌아와.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6월 보름에 6월 보름 6월 보름이 절기로는 유두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풍속이 있냐 하면 빗을 가지고 우리 머리 빗는 빗, 그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어. 주로 이제 여자들이 주로 머리를 이렇게 빗거든. 빗고 난 다음에 그 빗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절벽 위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절벽 아래로 집어 던져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나에게 있는 이런 잡스러운 기운들, 해로운 기운들, 잡귀 같은 게 막 내한테 붙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빗으로 다 벗겨내어서 버리는 거야. 내 몸에서 떨쳐내는 거지. 이해되나? 머리에 빗고 나면 머리카락 엄청 묻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의식인 거지. 일종의 의식. 불길한 말 했을 때 퇴퇴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이해되나? 내 몸에 있는 이 불길하고 이 불운한 기운들을 빗을 통해서 다 벗겨낸 다음에 버리는 거라고. 됐나? 그런 세시 풍속이 있어. 6월 보름이 되면, 음력 6월 15일이 되면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6월 보름에 별해라는 말은 벼랑해, 절벽에, 발연이라는 말은 버려진, 빛 다워라라는 말은 빛 같구나. 지금 비유 대상인 절벽 아래 버려진 빛은 나왔는데 무엇을 비유했는지는 안 나오잖아. 무엇일까? 우리가 짐작해보자고, 추리해보자고. 절벽 아래 버려진 빛과 같은 존재는 누구? 나인 것이다. 그렇지? 님에게서 버림받았단 말이지. 이해되지? 요런 소리들이 이제 동동에서 좀 중요한 거야. 나의 처지와 아주 유사한 대상.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뒤에 가면 또 나와. 6월 보름에 벼랑 아래 버려진 빛과 같은 처지다. 됐죠? 돌아보실 님을 조금 잠시나마 존니노이다란 말은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절벽 위에서 이렇게 빗을 막 머리 빗고 난 다음에 절벽 아래로 이렇게 휙 던졌단 말이지. 그럼 던지자마자 휙 돌아서 가느냐? 가겠나? 보통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 요렇게 빼꼼히 이렇게 잘 떨어졌나 볼 거란 말이지. 그렇지? 요렇게 잠시나마 나를 쳐다봐 준다면, 잠시나마 날 바라봐 준다면, 돌아봐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지금 날 좀 생각해 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님에 의해서 버려진 처지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날 생각해주고 날 기억해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를 수 있다. 돼? 되나, 영아? 되지? 야, 여기까지가 이제 6월이야. 6월. 각 월마다, 각 연마다 뭐 세시 풍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 외우고 가능할까, 이거? 이게 만약에 쫙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읽으면서 의미풀이 될까? 안 된단 말이지. 얘는 그 범위를 넘어섰어, 동동.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해.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쌤이 풀이하는 구절마다 이해는 되잖아. 그렇지? 이해는 되잖아. 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 맥락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외워줘야 돼. 됐나? 좀 적고 쉬었다가 뒷부분 하자고. 근데 이거 동동 의심거 이거 적은 거 이거는 따로 안 적어도 돼. 굳이 안 적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구야. 그냥 감탄사라고 생각해. 그냥.